안녕하세요. 용인 한월초 학생 여러분. 오늘은 보건 시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자, 역시 접근 제한, 복제 방지,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가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서만 자료를 이용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이트로 공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감염병 예방 들어가기입니다. 자, 기온차로 인해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독감 예방 주사 맞았나요? 지금 독감 예방 주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방 주사가 이제 적정 온도에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이게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온 배송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죠. 첫 번째 이유가 그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의 면역력 자체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백신 자체가 사백신도 있고 생백신도 있어요. 사백신은 죽을 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병원균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 생백신이란 살아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살린 정도로 아이를 약간 기절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걔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항체란 이 균이나 이런 뭔가 바이러스 이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백신 주사를 맞췄을 때, 우리 몸에서 똑같이 얘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걔를 항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두세 달 정도는 독감 바이러스나 독감 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는 그런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엄마, 그럼 독감에 걸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모두 다 독감에 걸리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독감과 같은 감염병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생겼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병을 일으키는 우리는 누굴까? 병을 일으키는 데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얘네를 병원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균을 넣으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이 일으켜진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의 이름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주로 어디 살고 싶어 하나요? 어디에 많이 숨어 있나요? 그렇죠. 사람들 손에 많이 숨어 있었어요. 손에서도 특히 어떤 부위? 그렇죠. 손톱 아래 부위 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 우리 사람을 숙주라고 하죠. 병원체가 잘 살 수 있는 숙주, 사람의 눈, 코, 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열려져 있고 촉촉하고 그리고 손이 가장 접근하기 쉬워요. 하루에 우리의 얼굴을 몇 번이나 손으로 만지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이 더러운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자 병원체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어 병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병을 다른 사람, 다른 숙주에게도, 다른 친구에게도 옮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병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눈을 비비고
손으로 자꾸 이러한 저런 것들을 만지게 되어서 상대방에게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감염병이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람, 숙주의 몸, 눈, 코, 입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손 또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기침을 해버려서 같은 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생물,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생물을 의미를 하고요. 병원체는 감염병의 1차 원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과 기생생물, 기생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체, 즉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병의 1차적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병을 일으킬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기 혼자 강해서 이동이 가능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미생물이나 기생생물, 기생충 등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미생물과 기생생물도 모두 병원체라고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그 자체도 의미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생하여 살고 있는 미생물과 기생생물도 모두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 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은 무서워라는 동영상입니다. 퀴즈! 바이러스를 막아라! 1. 바이러스와 세균. 오, 이게 다 뭐야? 어린이 신문에 야생동물 기사를 쓰려고 사진을 좀 찍었어. 오, 처음 보는 박쥐네. 귀엽다. 귀엽지? 근데 보기보다 성깔이 있더라고. 뭐가 귀엽다는 거야? 어우, 징그러워. 누난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뭐야? 감기 걸렸어? 몰라. 마스크라도 쓰지. 너 때문에 교실 전체에 감기 세균이 둥실둥실 떠다니겠어. 세균? 감기는 바이러스란다. 세균? 바이러스? 뭐가 달라요? 그건 토리의 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알 수 있지? 어흥. 침 속에도 세균이 많네. 근데 바이러스는 어딨지? 더 확대해볼까? 여기야, 여기. 내가 바로 바이러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생물. 얜 포도상규균. 배탈을 일으키는 흔한 세균이야. 뭐 덩치만 컸지 실색은 없어. 뭐? 지는 다른 세포 속에서 기생하는 주제? 말 다 했어. 내가 비록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 산다지만 나도 너처럼 자식도 낳고 할 건 다 한다고. 어디서 산다? 와, 신봤다. 넌 뭐야? 같이 좀 살자고. 이제 집도 생겼으니 자식을 낳아야지.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바이러스가 뭔지 알겠어요. 정답을 모두 골라줘. 바이러스, 세균보다 훨씬 작은 미생물로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 기생한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파괴시켜. 야호!
세포 쑥내. 게다가 다른 몸에 전염될 때는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모두 덤벼.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워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항체라는 걸 만든단다. 하지만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체도 연습이 필요해. 그게 바로 예방주사야. 이것들 봐라. 야, 아이고. 덤빌 놈은 다 덤벼! 쟨 무슨 바이러스지? 무섭게 생겼네. 겁먹지 마. 저번에 싸워본 그 녀석이야. 덩치만 더 커졌을 뿐이라고. 아, 맞다. 괜히 겁먹었잖아. 이야! 이처럼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항체로 막아낼 수 있어. 그렇지만 에이즈, 조류 독감, 사스 같은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아주 위험하단다. 이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데? 큰일이다, 큰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속보입니다. 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고열과 이마에 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여길 잘 보고 반드시 따라하도록. 비누로 손을 자주 씻을 것. 바이러스는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특별히 조심할 것. 침이나 공기를 통해 옮길 수 있어. 음식은 항상 끓여 먹도록. 바이러스는 열에 아주 약하거든. 마스크와 장갑은 꼭 착용할 것. 그럼 괴 바이러스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복장으로 갈아입어 볼까?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도 써야지. 참, 면 마스크는 안 돼. 장갑은 손목까지 가리고. 자, 모두 하나씩 받고 나처럼 갈아입도록. 토리야! 여기 멍이 있어요. 혹시 토리가 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요? 일단 피를 뽑아 검사해봐야겠어. 아이고, 이걸 어째? 첫 번째 사망자가 나타났어. 이건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야. 자, 여러분, 뒷내용이 궁금하시죠? 우선은 수업 시간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에서 봤고, 이 다음 내용은 아쉽게도 다음 시간에 보던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왜 켜졌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병의 발생 요인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우리 병원체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었고, 숙주인 사람이 있고, 이 환경과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 병원체, 감염력을 의미합니다. 즉 얼마나 감염을 시킬 수가 있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숙주, 사람도 그 개인의 면역 상태가 다 다르죠. 영양 상태도 다르고. 자, 또 환경에는 의료 수준, 환경 오염이 있어요. 당연히 의료 수준이 높으면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면 사람의 건강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의료 수준이 높으면 병원체는 감염력이 떨어지겠죠. 자, 환경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병원체는 살기가 좋겠죠. 이 병원체와 숙주는 환경의 영향에 반비례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반비례한다는 이유가 숙주는 건강해요. 사람의 건강이 100%인데 이제 병원체의 힘이 만약에 95%면 누가 이기죠? 사람이 이기죠. 근데 환경이 사람한테 유리하냐 병원체에 유리하냐에 따라서도 이게 감염병에 걸리는 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침입한 병원체의 감염력이 강하면 감염병에 걸립니다. 자, 감염력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막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을 잘 자지도 않고 손을 잘 씻지도 않아서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숙주가 건강한 경우에도 침입한 병원체의 감염력이 강하면 감염병에 걸립니다. 이럴 때는 병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없앨 수 없으면 이 병원체가 사람한테 못 들어오도록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밀집 장소 피하기라서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치료제도 없죠. 이 경우가 침입한 병원체 감염력이 강한 경우로 병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감염력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까 말했죠? 면역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면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방법이 있어요.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잘 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면역이 강화됩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린다면 첫째, 병원 진료를 받아야겠죠. 격리 병상에 들어가셔서 그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곳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학교에는 당연히 등교 중지죠. 등교 중지는 학교, 학원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등교 중지를 해야 될까요? 나도 보호하고 친구도 보호하기 위해서 둘 다 보호하기 위해서 등교 중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내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읽고 배움 노트에 적어봅시다. 1.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3가지를 적어봅시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과제로 내줬는데 꾸준히 하고 있을까요? 1번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2번. 만약 내가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자, 이번 과제도 배움 노트나 포스트잇, A4 용지에 적어서 보건실로 제출하면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배움 노트 잊지 않고 과제를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도 자신의 면역을 챙기면서 감염병 예방을 준수하는 용인 한월초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